네, 김태윤 매니저의 실전 매매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날 것 그대로의 포트폴리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. 김태윤 매니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도 김태윤 매니저의 포트 현황 지금 바로 화면으로 열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 140% 넘어가고 있고요. 김태윤 매니저의 포트에는 총 6개까지의 종목을 담을 수 있는데 현재 6개 모두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. 섹터별로 조선, 방산, 우크라 재건, 그리고 제약바이오, 미용기기까지 담고 있는 상황인데요.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좀 반등하는 모양새였습니다. 혹시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시나요? 아니요, 반도체 아직까지 대선 전까지는 조금 몸을 사리겠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지금 현재 보시는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이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키울 때도 좀 버텨주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종목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차트 보면서 간단한 리뷰 좀 도와드릴 거고, TNL 지난주 금요일에 편입을 해서 단 1거래일 만에 이제 목표가 바로 달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리뷰까지 같이 차트하면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트를 ST팜, 지금 현재 포트에 있는 ST팜과 그리고 대표적인 또 생물보안법 관련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이넥스의 차트를 다시 한번 같이 보면서 비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자, 오늘도 이제 거의 110만 원 가깝게 지금 돌파를 거의 이제 시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지금 상황에서 이제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상승 추세 진입을 다시 한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수주나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계속해서 목표가 120만 원 홀딩 전략 말씀 좀 드리고, 자, 반면에 이제 ST팜과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ST팜은요 오늘 이제 한 2에서 3% 정도 바이넥스하고 같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의 특징 최근 흐름을 보면은 반도체나 2차 전지 약간 지금 이 기술적으로 약간 역배열에 있는 종목들이나 약간 이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갔던 종목들이 상승할 때는 수급 자체가 좀 받쳐지를 못해요. 근데 하지만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 자체가 버텨주고 있는 만큼 저는 만약에 다른 업종 오늘 좀 강했던 업종들이 좀 약간 윗꼬리가 달리거나 쉬어갔었을 때는 이쪽에 대한 매수세가 다시 한번 수급 이동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, 자, ST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제 목표 주가 상향했던 그 가격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TNL 같은 경우에도 리뷰를 좀 도와드리면은, 자, TNL 제가 그 노래 가사 중에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는 이제 그 노래가 있었잖아요. 계좌를 치료해줄 종목 어디 없나 했었을 때 제가 이 TNL이라는 이 여드름 패치 쪽 관련된 창상 피복제 쪽 관련된 이 종목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, 자, 우선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름대로 또 수출 지표나 이 수출 통계가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. 제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미용 의료기기라고 할 수 있는 이 파마리서치나 클래시스의 차트와 함께 좀 비교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. 제가 지난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 바이넥스가 신고가 갱신을 했었을 때 ST팜이 최소한 볼린저 상단이나 전고점 부분까지는 룸이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 파마리서치와 이 클래시스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 TNL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또는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정도까지는 좀 가격 상승폭이 좀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도 실제로 그 가격에 잡았거든요. 오늘 역시나 딱 그 가격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아쉽지만 우선은 수익을 저는 챙길 겁니다. 그래서 이 TNL은 우선은 오늘 목표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포트에서 제외를 하고요. 제가 오늘 잠시 뒤에 말씀드릴 그 종목을 편입할지 안 할지는 또 지금도 저만 알고 있겠지만 잠시 뒤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방금 정리해 주셨던 TNL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담았다가 단 1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이죠. 사실 그래서 조금 더 비중을 추가하거나 앞으로 더 볼까 이렇게 기대도 했었는데 TNL은 현재 기준으로 포트에서 편출하는 걸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격 전략 유지, TNL은 이 자리에서 빠지니까 저희가 총 포트 6자리 중에서 한 자리가 남게 되네요. 오늘의 종목이 정말 기대가 되는 순간인데, 그렇다면 새로운 종목으로 어떤 쪽을 좀 보고 계실까요? 네, 저는 오늘 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핫하잖아요.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지금 어떤 지수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나 업종보다는 약간 이런 이벤트 드리븐 전략에 대한 부분들 또는 좀 일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트레이딩하기 좀 좋은 환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오늘 이제 TNL 리포트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현재 ST팜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LIG넥스원, HD현대중공업과 같은 이 추세 추종 매매 관점에서 좀 살아있는 업종을 계속해서 끌고 가되,
일부 비중 같은 경우에 약간 테마성이 좀 있는 종목들 내에서 좀 부담 없는 자리에서 좀 공략을 해서 좀 트레이딩하면은 조금 더 우리의 계좌 수익 자체를 시장보다 조금 더 아웃퍼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일 핫한 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면서 아직까지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자율주행 안에서 후속주를 한번 찾아주셨다고 합니다. 비장의 종목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. 네, 비장의 종목은 현대 오토에버 입니다. 자, 뭐 항상 현대차 그룹의 이런 이 SDV 전환과 관련했었을 때 이제 관련주로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제 1순위로 부각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자, 물론 뭐 최근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뭐 라이콤이나 아니면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, 뭐 슈어소스 소프트테크, 뭐 모트렉스,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약간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그런 종목들은 이미 약간 슈팅이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이격이 높다라는 그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부각받았을 때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앞으로 SDV 전환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투자 확대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10월 10일 날 테슬라에서 로보택시에 대한 또 공개 뭐 할지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 기대치가 어느 정도 이 관련된 종목들이나 테마군들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자 게다가 또 이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이 공개가 됐었을 때는 SDV 전략에 대한 이 완성차 업체들의 또 이 본격적인 사업에 대한 또 이런 기대감이 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게 이 기업의 현재 상황에서의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뭐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 관련해서도 전 영역에 걸친 또 고성 장세를 또 보여줄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뭐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자 게다가 이제 3분기 실적 이제 시즌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. 자,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3분기 또 호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테마성으로 트레이딩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왕이면은 좀 실적이 받쳐주는 또는 자율주행으로 엮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좀 바닥에 깔아두고 좀 시간을 차분하게 보유하시면 어느 정도 약간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실제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한 8,900억 초중반 정도 이번에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전년 동기에 한 20% 정도 상승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50% 초반에 또 고성장세가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 테마로도 엮일 수 있고요. 또 현대차 그룹에서 이 완성차 업체인 또 SDV 전환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좀 약간 바닥주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차트 한번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과 포트 편입 여부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가 올라간 게 없습니다. 자, 거의 지금 올라간 게 없는 상황이고요. 자, 게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이콤이나 아니면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막 이런 종목들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역배열에서 이 상단에 약간 기술적 저항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나마 이 라이콤 같은 종목들이 추세 자체가 약간 돌리는 과정에 있는데 이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바닥 구간에서 이제야 좀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뭐 지금 정도면 한번 좀 깔아두고 차분하게 좀 보유하시면서 목표가 달성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좀 매수가는 뭐 현재가 매수로 당연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7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5천 원 말씀드리고 자 포트에는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비중은 5% 편입을 해서 TNL 후속으로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후속 수익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대 오토에버 자율주행 테마 안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점 언급을 해주셨고요.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수익을 크게 냈었던 TNL을 이 자리에서 빼고 저희는 현대 오토에버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.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은 오늘 없겠지만 밴드는 또 들어갈 수가 있나요? 네, 그 녹색 밴드 김태형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도 공개 방송 원래 못할 수도 있었는데 하기는 했거든요. 뭐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시장 전략 업종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뭐 실제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지금 약간 우려감이 완화됐지만 뭐 다음 달 초 되면은 또 ISF 제조업 PMI나 뭐 전반적인 또 이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을 지금 계속해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어떤 업종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거와 관련된 자료들은 제가 항상 녹색 밴드 김태형 검색하시면은 그곳에다가 자세하게 자료들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네, 더 많은 이야기는 김태윤 매니저의 밴드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김태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.